자, D-12 행정사 2차. 자, 2018년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랑 또 출제 예상 문제 합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항상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나올 출제 예상 문제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자, 2018년 1번.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서론 써야겠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있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건 당연히 써줘야겠죠? 근데 이의신청을 거쳐도 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행정심판 이의신청 안 거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는 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불복 절차 보겠습니다. 불복 절차요. 자, 이의신청 먼저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에 빼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그죠? 까지. 자, 이의신청은요. 자,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의 문서로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할 수 있죠. 공공기관은 자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죠. 그래서 키워드는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후 자 2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 당해 공공기관은요 문서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청구인은 자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 혹은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 공공기관의 문서로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요. 결정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자, 정보공개 심의입니다. 국가기관, 자, 지방자치, 단체 등, 자, 청구인에 의한 이의 신청이요. 있는 경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할 수 있다. 그죠?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청구인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다.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이요. 행정심판. 자, 청구인은 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요.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요. 자,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어때?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죠. 네, 그래서 불복구제 절차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단문으로 네, 됐죠? 다음 사례 나왔습니다. 사례. 자, 관할행정처 A는요,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네요.
자, 갑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납부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단 부담금 납부하였고요.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이요. 자,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내용적으로 정당하지만 이유 제시 하자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절차상 하자에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 1번에서. 문제 2번에서는요. 자,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그죠? 그럼 하자 치유, 절차상 하자 치유 가능성, 하자 치유 시기가 문제되죠? 이미 취소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끝났죠. 네. 왜?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죠.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관할 행정청 그 A가 구체적 이유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진 않습니다. 네, 다 풀었습니다. 40점. 네,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너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 문제가 나오면요. 말이 40이지 다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금 뭐랄까 디테일하게 써야 점수를 좀 받겠죠. 왜냐면 다 비슷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 제시 쓰고요. 이유 제시를 함은 그다음에 행정청이 자 처분을 자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요. 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이 자 이유 제시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자 위법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자 학설, 자 소극설, 적극설 있죠? 절충설도 있습니다. 소극설은 절차상 하자만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적극설은 무슨 말이야? 절차상 하자만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네. 적극설 절충설, 절충하자. 그래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지만 재량 행위에 있어서 자 행정청은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죠. 다 필요 없어. 판례 입장이 뭐예요? 적극설 입장이죠. 그래서 재량 행위뿐만 아니라 자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차적 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공정거래위원회여 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설령 자 실체법적인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위법하여 취소 면할 수 없다. 판례 있죠? 자 검토. 자 절차 중시 행정 유도해야겠죠? 절차 중시 행정,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을 유도해야 되고 또 행정소송법에서 자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사안의 해결. 현행 행정 사안에서 자 이 사례의 경우 자 법원은 자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죠? 부담금 부과적을 취소할 수 있죠. 물음 2요. 자 물음 2에서는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일단 문제 제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지만 그때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가? 자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 가능성과 그 치유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절차상 자 하자의 치유 가능성이요.
자, 판례는 어떤 규정이죠? 판례. 자, 국민의 권익을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자,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 제시의 하자와 치유 가능성이죠. 이유 제시 하자를 포함한, 그죠? 이유 제시 하자를 포함한, 자, 이유 제시 하자를 포함한 절차의 하자는요. 자, 판례는, 자, 독립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죠? 자, 독립된 취소 사유를 보고 있고요. 자,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치유의 효과는요. 절차상 위법은 자, 제거되고 어떻게 돼요? 자,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되죠? 되더라. 그래서 결론 위사례의 경우 자, 절차상 자, 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하여 자,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을 판단되므로, 그죠? 판례는 행정쟁송 및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 어떻게 사안에서 같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관할 행정청 A가 자,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됐죠? 네. 아주 컴팩트하지만 잘 써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무조건 40점 가까이 맞아야 된다는 점수고요. 자, 3번 뭐가 나왔을까요? 3번 현장조사 나왔네요. 자, 행정기관 장이 A는 조사원 B로 하여금 행정법규 위반이 되는 의심되는 갑에 사업장 출입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자, 현장조사 기본법상 현장조사 절차 및 제한. 그러면은 자, 현장조사의 개념 적어야겠죠? 현장조사란 자, 조사원이 가택, 그죠? 사무실 또는 어디에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자,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자, 조사의 사전 통지요. 그 다음에 목차부터 적어야겠다. 증표 제시해야겠죠? 증표 제시. 그 다음에 자, 현장 조사의 제한과 예야죠.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만 쓰면요. 자, 현장 조사는 언제 할 수 없죠? 현장 조사는 시간적 제한이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요, 할 수 없다. 즉, 낮에만 가능하다. 낮. 해가 뜨기 전. 새벽이죠. 해가 진 뒤, 저녁이죠.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만 가능하다. 그죠?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9 to 6겠네. 9 to 6. 역시 공무원은 무조건 9 to 6입니다. 오전 9시죠. 6시. 9 to 6.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즉 공무원인 이상 조사원도 공무원이겠죠. 9 to 6를 꼭 지켜줘야 된다.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죠. 첫째, 뭐가 있죠? 조사 대상자가 동의했어. 괜찮은데? 일로 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있어 하고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근데 공무원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진, 왜 이래 또.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자, 증거, 자, 인멸로 인해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자,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네, 예외가 되겠죠. 증거 인멸, 조사 목적 달성 불가능. 그렇죠? 자, 그 다음 사전 통지 볼게요. 사전 통지. 자,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요. 행정기관은 자,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일주일 전이죠. 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데 다만 자, 사전 통지를 하면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기 치르 전까지 서면을 통지하는데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자,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자,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자, 현장 출입 조사서를 자,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죠. 세 번째요. 자, 현장 출입 조사서에는요. 조사 목적, 조사 기간과 장소, 그 다음에 조사 본의 성명과 자, 주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 증표 제시요. 자, 현장 조사를 하는 조사원은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증표 내보여야겠죠? 네, 조사의 사전 통지. 현장 출입 조사서에는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장소, 조사원 성명, 직위 등 기재되어야 되고요. 현장 조사에 대한 시간적 제한과 예외가 있습니다. 낮에만 할 수 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네, 예외가 있죠. 조사 대상자가 동의했다. 자, 사무실 또 사업자 등의 업무 시간을 행정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해서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저장을 좀 하고요. 다음 뭐가 나왔죠? 자, 질서 위반 행위 나왔네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자, 질서 위반 행위법, 다음 각각의 경우 부과처분 적법한 설명하시오. 자, 고의 과실이 없었어.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인 줄 몰랐어. 그 다음에 18세 미만인데, 자, 18세이지만 심신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를 옳고 그름 판단 능력이 없었어. 자, 책임 연령은 14세죠. 그러니까 18세기 때문에 자, 책임 연령은 이상입니다. 14세입니다. 책임 연령. 근데 자신의 행위를 옳고 그름 판단 능력이 없었어? 그럼 뭐예요? 심신장애죠. 심신장애.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고의 과실이 없었어. 이건 뭔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근데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인지 몰랐어. 위법성의 착오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물음 1번, 2번을 함께 자, 질서 위반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를 했잖아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의의는 적어줘야지. 질서 위반 행위란 자,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죠. 그게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성립 봤을 때 문제 1번이죠. 자,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자, 고의, 과실 문제되죠. 고의 또는 과실.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의 착오요.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당한 이유. 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하나여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연령이요. 책임 연령에 있어서 14세 미만자는 질서 위반 행위는 저질러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죠.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뭐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심신장애. 심신장애가 문제가 되죠.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에 옳고 그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그 다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근데 심신장애로 인해서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감경할 수 있고요. 다만 자, 심신장애를 자, 스스로 자,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자, 야기하여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앞에 그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심신장애요. 행위 옳고 그름을 판단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그 심신장애가 있는 자죠.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근데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감경할 수 있고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저장하고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네 문제 다 봤는데요. 그러면 예상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법, 개별법, 기출문제 있게 있어. 출제 유력한 거 좀 모아놨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불복, 그죠? 과태료에 대한 불복, 나올 수 있겠죠? 과태료 불복 문제. 그 다음에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체 완성적 신고라고도 하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논하시오.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어사업 나온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등록판 영치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처분. 자, 집합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상에 관한 시정보안 명령을 받지 않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경우 처분의 방식에 위반되어 위법인지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약들하시오.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목차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과 내용입니다. 자, 처분 방식, 처분 내용, 처분의 방식,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위법 여부와 위법 정도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되겠네요.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1번 처분 방식이요.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죠?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문서를 해야 되죠. 문서로 합니다. 문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 가능하고요. 자,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처분 내용. 문서인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처분 내용이에요. 자,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죠. 이걸 적어야 된다. 그 처분 행정청 담당자의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된다. 사안의 경우죠. 사안의 경우. 자, 위법 여부요. 지금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상, 신속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경미한 처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안에서 일부 구분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관한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안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자, 담당 송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했어. 이게 지금 사안에서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상 그죠? 신속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거나 또는 경미한 처분의 경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문서로 하지 않은 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네요. 위법해요. 위법하다. 그 위법 정도요. 그 행정절차법상 그죠? 처분의 방식에 대한 문서 규정은 다 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위반을 행해진 행정청 처분 하자가 중대해 보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 무효라고 봐야 돼요. 앞에 논거를 댈 때 그 처분 방식에 대한 문서로 해야 된다는 문서 규정이에요. 이거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심으로 위 규정 위반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료하다가 아니라 무효다.
네, 이것도 저장 한번 하고요. 네, 다음이요. 자, 민간정보 어제 봤죠? 이게 나옵니다. 민간정보 나올 수 있어요. 민간정보 처리 제한.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이거 분명히 이거 어제 나온다고 분명히 봤습니다. 민간정보 처리 제한 어떻게 합니까? 대상, 그죠? 성생활 나오죠. 성생활은 무조건 기억나죠. 네, 그와 준하는 사상, 그죠? 신념, 그 다음에 정당 가입, 노동조합 가입, 뭐 탈퇴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보수냐 꼴통이니 뭐 진보 좌빨인 이런 거, 정치적 견해 이런 거. 그 밖에 정보 주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죠. 이 민간정보에 민감한 정보. 그래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민간정보 처리 가능한 경우. 여러분, 일단 법령에서 자 민감정보 처리 요구하거나 허용했어. 그러면 처리 가능하겠죠. 그 다음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그죠? 별도로 동의를 받았어. 그러면은 별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필요 조치요?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가 민간정보 처리하는 경우 그 민감 정보가 그 분실, 도난, 유출, 그 다음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해야 되죠. 다음 고유식별 처리 제한이에요. 고유식별 대상 정보요.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은 대상 정보죠. 고유식별 처리 제한입니다. 수사 가능한 경우는요. 처리가 가능한 경우죠. 자,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자,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나 별도 동의 받았어. 그때는 똑같습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 필요 조치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고유식별 정보가 자,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를 한다든가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해야 되죠. 정기조사,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정기조사에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규모, 5번 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정기적 조사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만 따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이게 개념이 그거예요.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념이에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가능해도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또 있죠. 물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처리가 가능한 예외가 뭐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네. 둘째,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회원 가입 시 대체 방법 제공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넣는 게 아니라 자, 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 지원이요. 당연히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따른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요. 필요한 시설, 시스템 구축, 제반 조치 마련 지원할 수 있죠.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또 사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모하메드 씨는 최근 서울 근교의 국립공원 등산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 28조, 자,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을 통행을 금지 제한하는 내용을 위반했어요. 위반 행위는 자연공원법상 규정상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1번 과태료 여부와 위반 행위 이후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법이 개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모하메드 씨는 동료 3명이 동일한 해당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장소적 효력과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여부와 위반 행위 이후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법이 개정됐어.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려진 거죠. 그러면은 질서 위반 행위 후에, 그죠? 법률이 변경이 돼서 법률이 어떻게 된가요? 더 가볍게 된 경우죠. 그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변경된 법률에 따라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겠죠. 이렇게만 쓰면은 결론만 쓰니까 좀 그렇고, 자, 요 목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장소적 효력, 자,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2번은요. 모하메드 씨와 동료 3명이 동일한 해당 사항 동시에 위반했어. 그러면 다수인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이 문제가 되죠.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죠. 사안에서요. 자,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각자가 질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모하메드 씨와 동료 3명은 각각 과태료 부과되게 되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다시 그럼 볼게요. 질서 위반 행위법의 장소적 효력이요. 자, 이 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 내국인 외국인 포함이죠. 에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은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죠. 그때는 속인주의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선 속인주의. 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그죠?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죠. 이때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어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면서도 특정 지역이죠. 속지주의가 또 적용되는 게 대한민국 선박과 항공기 안. 이때는 외국인의 또 속지주의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요. 행위시 법률에 따르죠. 행위시 법률. 자,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이 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자,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어떻게 돼요? 가볍게 된 때에는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돼서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뭡니까? 형량이라고 해야 되나? 가볍게 된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요. 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그때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집행, 면제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어요. 자,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도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속죄주의가 적용되죠.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한테도. 그리고요.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법률이 가볍게 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라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나왔다. 그러면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장소적 효력과 그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모하메드 나오면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검토한다고 그냥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자, 다수인 질서 위반 행위 가담한 경우, 자, 2인 이상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자,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 없는 자 가담한 때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그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죠. 자,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거나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는 때, 그때 신분의 효과는 신분의 엄정에 미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감 가중일 때는 뭘 성립할 때, 그러니까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그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만 그 신분에 의한 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고, 자, 사안에서요. 다수인의 질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서 모하메드 씨와 동료 3명은 각각 과태료를 모두 부과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설정 공표된 이것도 제가 어제 분명히 찍었습니다. 이것도. 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자, 행정청을 하는 경우 분명히 나옵니다. 꼭 행정절차법의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의 의의와 그 다른 처분,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그 처분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에 나눴을 때 나누죠. 자, 개념만 보고 갈게요. 공표의 의의요. 의의는 뭡니까? 20조 1항에 행정절차법 20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자, 행정청은 자, 필요한 그 처분 기준을요.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됐죠? 이는 처분 그 기준을 설정 공표를 통해서 자, 행정청의 행정에 대한 뭡니까?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하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통일과 재량 행사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개념 확실하게 알고 처분의 효력, 법규 명령으로 된 거랑 행정 규칙으로 됐을 때. 근데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당연히 대외적 구성을 인정하죠. 그래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 위법이면 처분의 위법 정도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있으나 법원 판결 전까지는 명백성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총리령 불형 근데 학설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처분도 위법이라고 보지만 대법원은 총리령 불형에 규정된 처분 기준은 자, 행정규칙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이요. 자,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 뭐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 비법규죠. 그래서 비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 위법하지 않지만 행정규칙 중에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규정됐다? 그러면 실질적 내용이 법규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위법령 수권에 의해 제정되고 자,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성질의 규범으로 자, 대외적 구속력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법규 명령과 동일하게 위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이 위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을 위반한 처분은 평등 원칙인과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어 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보죠. 그 다음에 2019년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자, 이것도 행정조사, 그죠? 볼까요? 자, 행정조사 사례가 많이 나온다면, 자, 행정청 A가 경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이 청소년 유흥접객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나갔습니다. 조사원 주점에 21시에 도착해서 입회인 없이 사무실 내 장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거하에 갔습니다. 근데 장부 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B가 당시 유흥접객으로 일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취소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시오. 근데 여기서 행정조사에 있어서 그 시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자, 21시에 도착했죠. 그럼 해가 진 뒤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자료 등에 영치할 때 뭐 있어야 돼요? 뭡니까? 조사 대상자나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되죠. 지금 그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없어요. 네. 그리고 20일치에 그러니까 해가 진 뒤에 돌아왔을 때 그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사안에서 절차상 제한에서 벗어난 행위겠죠? 이 패인 없이 그리고 이게 뭐 유흥적 경원이다. 그러면 이제 21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 시간에 실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만 이 회원의 동의 없이 자, 사무실 내 장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거한 것은 뭐의 위법이죠? 그러니까 자료 등 영치를 위한 절차상 제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하죠. 그러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봐야겠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견해는 대립하고 승계 부정설, 즉 행정행위는 적법하다. 승계 긍정설, 행정행위도 위법해진다. 검토, 행정행위, 그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행정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본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위법설이 타당하다. 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는 별개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성 가지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사안의 해결 이렇게 검토하면 되겠네요. 그럼 사안의 해결 볼까요? 사안의 해결 결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안에서 행정조사는요, 자료 등의 영치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이를 기초로 내린 처분에도 승계되기 때문에, 즉 행정행위 위법설, 승계 긍정설이요. 본 사안에서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이요.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겠죠. 됐죠? 다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논점의 정리를 했고요. 자, 행정조사 반복 중에 현장조사와 자료 등의 영치에 대해서 써야겠죠. 따라 행정조사의 어떤 한계에 대한 검토해야 된다. 자, 행정조사 그리고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조사를 기초로 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행정조사에 대해서 여러분 의의를 써야겠죠.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로 채취요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장 조사의 시간적 한계요. 원칙이요.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죠. 됐다. 예외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오탈자 많이 나오네요. 시로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자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그다음에 출석, 진술 요구 행하는 활동. 그다음에 원칙, 시간적 한계. 현장 조사는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예외. 아까 제가 4가지 있다 그랬죠?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 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 인멸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죠? 3가지.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 자료 등의 영치죠. 영치입니다. 자료 등의 영치. 자,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싣고 날라야 돼. 영치하는 때에는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됩니다. 근데 조사원이 자,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요. 조사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자,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 하고요. 그중 자, 일부를 자,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영치조서 2부,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 그중 일부를 함부로 입회인에게 교부. 자, 사안이에요. 사안 해결. 사안 해결. 자, 사안에서는 현장조사가 그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시간적 제한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장부 등 조사죠. 자료 등의 영치에 있어서 자, 입회인 없이 사무실 내에 장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 수거한 것은 자, 자료 등의 영치를 위한 절차상 제한에서 벗어났죠. 벗어난 행위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면 목차 1, 2, 3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뭐요?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예요. 견해가 대립한다. 무슨 견해? 자, 행정조사는 행정행위의 결정이 내리기 위한 준비작용이다. 행정조사는 행정행위 결정이 내리기 위한 준비작용으로서 조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행정행위 결정의 선행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 행정행위와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죠. 행정조사는요. 왜 해요? 행정행위 결정을 위한 준비작용으로 자, 조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행정행위 결정의 선행요건으로는 반드시 볼 수는 없어요. 행정행위와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그 준수해야 할 한계를 위반하는 등 자, 위법한 행정조사가 실시됐다. 그래서 그에 근거하여 내려진 행정행위의 그 위법성이 승계되어 행정행위까지 위법하게 될 수 있는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그래서 학설은 자, 승계 부정설과 승계 긍정설이 있다. 승계가 부정되면 당연히 행정행위는 적법하겠죠? 승계가 긍정되면요. 행정행위 위법설이죠. 네, 위법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계 부정설은 그 특별히 법령에서 행정행위 전제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다?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사실상 서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위법이 곧 행정행위를 위법하게는 만들지 않는 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견해고요. 긍정설은요. 법령에서 행정행위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별개의 제도 맞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양자는 그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의 행정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조사, 행정행위 전체는 행정 과정이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하여튼 괜찮아. 하여튼 논리적이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으면 곧 행정행위도 위법하다. 라고 봤습니다. 그럼 검토를 어떻게 하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돼요. 학설 나누기 때문에 검토. 근데 승계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행정조사의 위법성은요. 자, 행정행위에도 원칙적 승계된다. 타당해요. 그래서 자, 사안의 해결이요. 자, 본사안에서 행정조사는 자료 등의 영치의 한계를 위반한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하죠. 자, 이러한 행정조사의 위법성은요. 이를 기초로 내린 자, 처분에도 승계되긴다. 따라서 본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 위법하다. 더 결론 내리면 됩니다.
8문제 봤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4문제, 그 다음에 그 출제, 테마 8문제, 총 12문제 정도. 아니다, 8문제 다 보진 않았어요. 한 10문제, 8에서 10문제 정도. 그게 1세트입니다. 이게 1세트예요. 지금 제가 한 게 1세트예요. 추천드리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기출문제를 일단 보시고, 아, 이게 나왔구나. 근데 이와 유사한 것들을 출제 예상 테마 혹은 뭐 다른 이제 테마가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출문제를 빼고 공부해? 약간 미친 짓 같아요. 그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랑 포함해야 돼. 그다음에 출제, 예상, 뭐 테마, 유력 테마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함께. 어디서? 쇼터디에서. 네. 지금 이제 열흘 좀 더 12일 남았는데 솔직히 이제부터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솔직히 공부를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진짜 못 빠지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지금부터 12일 동안 손을 놓으면 절대 못 붙습니다. 1년을 투자했어. 근데 365일 중에 350일을 공부했어. 352일을 공부했어. 근데 남은 12일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10일을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360일은 날아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360일을 진짜 팽팽 그냥 대충 했어. 지금부터 제대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를 외워. 예, 매일 계속 봐. 자, 화장실 가서도 봐. 그냥 진짜 자기 전에도 봐. 자면서도 공부해. 이런 식으로 열흘만 더 공부하시면 붙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합격과 이제 불합격의 차이는 이제부터 노력의 차이입니다. 노력의 차이. 진짜 머리 싸움도 아니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한 방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쇼터디닷컴이었고요. 쇼터디였고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세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